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고 있고 무자본 창업에 기름 붓기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 전도사라고 자칭 떠들고 다니는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의 저자. 그리고 다음 달 나올 어마어마한 책 제목을 뭐로 했는지 아직 안 정했어. 아 진짜요? 응. 어. 어쨌든 뭐 창업 SLG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창업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기술에 대한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신태순입니다. 네, 제 옆에는 일부에서 만나 뵈었던 누구시죠? 예, 조성환입니다. 조성환. 약간 연예인 이름 같아요, 근데. 야구 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야구 선수는 잘 모르는데. 저도 그 이름만 같은 걸로 알고 있지 어디서 뛰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아, 그러세요? 네. 도루왕 이종범? 그분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유명한 분 아닌가요? 아, 저만큼 잘 모르시네. 네. 아, 예전에 네. 처음 술자리에서 이종범 선수를 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야구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서 대단한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서 네. 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네. 그 야구 그 위에 안에서도 엄청 레전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아마 이 듣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그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잘 모를 수가 있냐. 왜냐면 제가 이름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오. 그렇잖아요. 신태순이 좀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예. 그냥 이름이 약간 여자 같다라던가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였었는데 어디 가서 신태순입니다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할 때 탁탁탁 걸리는 이름이거든요. 성조상 아니 성조가 아니라 네. 그 조합 언어 조합으로 보면은 네. 일단 본인 같은 이름은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이응이나 히읗이나 리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입에서 잘 굴러가죠. 조성환.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름 지을 때 리을이나 히읗이 많이 들어가게 하죠. 이응 많이 들어가게. 연예인들 이름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이름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응이 많이 들어가길래. 네. 한번 잘 듣는 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음성학, 음성 파동학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기 위해서는 발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일부러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도 많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처음 알았는데. 들으면 이제 네.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 입에 잘 굴러가야 되니까. 예.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컨텐츠를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 게 26살 근데 지금 이분 얘기만 들어서는 아마 이분의 그 위력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조성환 사장님의 이분이 쓴 글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토해내고 똥을 싸는 거의 토해내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로 그 모아놨다가 모닝 페이지 거기에 아주 충실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 열심히 씁니다. 예술가는 정말로 다 토해내는 사람 같거든요. 제도권의 그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다 토해내는데 글로써 우리가 토해내면서 예술가로 재탄생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과거에 저한테 적용시켰던 거거든요.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막 쏟아내면서 저를 치유하고 발견해 나갔던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초기에 그런 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가이드 메일로 전달했던 그거를 잘 흡수를 하시고 저희 예전에 나왔던 문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했던 것들을 이제 조합을 잘 시키셔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제일 본질이고 기본인데 네. 안에서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글쓰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와 비슷한 사업체로 사실은 뭐 쿰라이프 게임즈도 있고 쿰라이프 게임즈도 이제 100일 동안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꼭 창업 아이템을 찾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뭐 자서전을 남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치유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는 또 취업하시는 분들도 도전해서 이제 자기 스펙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혹시나 이 두 개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안 유명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를 위한 건지 아닌지도 또 중요한 네. 판단 기준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쿰라이프는 다 책으로 나온 거고 공개하는 거고, 본인의 성향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배하연 사장님은 그렇게 약간 공개하고 많이 이렇게 외부에 외치고 그걸 엄청 좋아하고 즐기시거든요. 네. 잘 맞죠. 그런 성향에 있어서 세상에 드러내고, 본인은 그거를 꼭 즐기는 편은 아니시고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시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도 그쪽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역할이 알려된 역할을 맡다 보니까 변화해 온 게 이렇게 변해 온 건데, 아마 다른 분이 버터플라이 CEO를 맡았으면은 더 빨리 뭔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옥에 가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아슬아슬한 지점이 항상 있네요. 본인의 과거가 궁금하네요. 과거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냥 너 아이템 하나 그냥 잘 잡아서 그냥 너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매력. 나는 충분히 이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삽질 이 정도는 했다. 저는 그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버터플라이에서 성과 내시는 분들도 삽질의 매력, 삽질의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벌 2세가 이제 부러우면서도 그들이 뭔가 사고 치거나 이럴 때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버터플라이에서 이제 창업해가지고 탄탄하게 가실 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분명히 되게 힘든 시기나 아니면 삽질이나 남들이 말리던 일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좀 겪으신 게 있으세요? 그렇죠. 좀 그게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고, 사업하다가 중간에 뭔가 꼬그라지거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약간 응원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그런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부분,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매력을 자기가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신 분들 어떤 강의 하면서도 그냥 어떤 강의는 이제 듣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지만 버터플라이 회원분들이 이제 강사로 서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덤덤하게 자기 얘기하는데 다 충격받아가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매력을 잘 몰라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막 다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핀 데서 다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이 있으시던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명 한 명이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데, 꼭 엄청난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좀 들어보면서 의미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잠깐 이제 사전에 얘기 나누다가 목소리 훈련 혹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셨다고. 훈련인가요? 뭐 누구한테 훈련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건 보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노래를 배울 때가 잘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찾았더니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미뤄 온 거죠.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미뤄 왔는데 계속.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락밴드 퀸 있지 않습니까? 퀸의 86년 웸블리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공연을 보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떤 점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요, 소리 지르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되게 뭐라지? 그때 관객이 제가 알기로 한 8만 명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관객을 되게 능숙하게 막 조련을 한다든지 퍼포먼스가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동네에 수리산이라고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하루에 5시간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그냥 아무 가이드 없이 소리만 지른 거예요? 폭포에 들어가서 뭐? 뭐 그런 셈이었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고요.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었나 보네요. 조금 더 떠 있었죠. 그러니까 톤이 조금 높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업하면서도 좀 톤이 낮아졌어요. 점점. 그 신기하네. 저도 톤이 점점 낮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근데 영상이나 이런 뭐 아니면 음성 콘텐츠를 만들 때는 좀 약간 뜨는 게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네. 집중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네. 그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은 그냥 잔잔하게 그냥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톤 변화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산에 들어가서 5시간씩 네. 피도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에서 피 나면 죽지 않나요? 아니 누구 막 노래 부르면서 피 토하고 이런다고 하길래 피는 안 났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뭔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산에 다 들어가서 소리 5시간씩 지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겠죠. 본인은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일단 뭐 배울 데가 없었고 배울 돈도 없었고 연습실도 없으니까 뭐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그런 성격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 답이 없으면 답을 만들어가는 네.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막히면 사람들은 이제 좌절하고 돌아설 때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바로바로 다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좋네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죠. 이 유연한 사고가.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뭘 해도. 근데 이건 시도했을 때 무조건 거절당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네. 안 되는 게 기본인데 또 사람 하는 일이라서 거기서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삐대면 또 해결되는 게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여러 번 찾아간다든가 우리 책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한 번 거절당하면 2번 가고 3번 가고 10번 가서 얻어내고 실리콘밸리 가서 누구 만나겠다라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그러다가 만나게 되고 그게 이슈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근데 저도 약간 그거와 비슷했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답이 찾다가 안 찾아지면은 그 답이 찾을 때까지 검색을 통하든 책을 찾든 저자를 만나러 가든 찾았던 게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런 타입이시네요. 그러니까 혹시 이 컨텐츠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돈 없어도 이제 창업할 수 있다. 아니면 사전에 뭘 먼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돈이 없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라던가 돈이 없으면 뭐 망해야 된다라던가 이제 답이 하나처럼 정해져 있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유연한 사고를 바꿔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미리 팔아서 만들면 되지 뭐 미리 팔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오다가 노하우가 쌓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무자본 창업이 원래 있었던 이론처럼 하나씩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답을 찾다가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어떤 것도 답으로 정해져 있었던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우연히 한 길을 갔던 사람이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뭐가 정립을 시켜놓고 했는데 요거에서도 좀 아까 촉매제 역할 얘기랑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길이 정답이야라고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초반 가이드한 사람 아니면 후속 팔로워들이 그렇게 잘못 몰아가고 본인들이 독점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만 정답인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 누군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더 해먹고
해봤고 보니까 노래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다른 것도 예. 뭔가 다른 시도를 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노래보다 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중학교 1학년 너무 오래전인가? 근데 괜찮아요.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그 흐름이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이제 친구랑 농구하다가 농구가 멋있는 것 같아서 농구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농구를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도서관에 슬램덩크가 있었거든요. 만화가. 슬램덩크에서 그 슈팅을 쏘는 그 폼이 나와요. 11권인가 2권인가에 나옵니다. 만화? 네, 만화. 그래서 만화를 보고 배웠다고 해서 만화를 보고 딱 그 장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그 이제 그 만화상의 선수가 하루에 슈팅을 몇 개를 쐈댔지 500개를 쐈댔나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하루에 300개씩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잘하게 됐습니다. 뭐 금방 농구가 그만두긴 했는데. 그럼 그 포즈를 머리에다가 인지를 시키고. 네, 맨날 봤죠. 맨날 그 도서관 가서. 대단하시네요. 왜 대단하냐면 이 이미지 심상화에 대한 거를 중학교 때 그렇게 고차원적인 건가요? 그럼요. 네. 깨달으셨네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만화 못 보게 하고 근데 뭐 당연히 이상한 만화도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텍스트로는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있죠. 머리로 그려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말을 빨리 가르치면 안 된다 쪽에 많이 공감하는 편이에요. 예, 어렸을 때 빨리 그 텍스트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 그게 약간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나 이런 것을 언어로 제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되는 거나 뭐 말로써 습득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냥 아예 막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이걸 가나다를 막 이렇게 쓰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사고를 오히려 하는데 좀 언어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상 깊네요. 만화 한 장면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심상화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아낸 거네요. 네. 배울 데가 없으니까 네. 그 머릿속에다가 심어놓고 계속 보면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제 책도 여러 번 보셨죠? 예. 몇 번 보셨어요? 한 5번 뭐. 갑자기 한 번 정도 더 늘린 거 아닌가요? 살짝 늘렸어요. 텍스트를 심상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퍼즐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이제 막 쪼개져 있던 것들이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조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반복해서 봐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잘 습득해 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번 보고 이제 저희 책 내용이나 이거 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라고 거의 단정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저도 제 책 보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한두 번 보고 그거를 파악했다고 이럴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창업해가지고 뭔가 좀 저희 무자본 창업 쪽으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진짜 최소 한 10번 정도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기하게도. 더 읽어야겠네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텍스트도 심상화가 가능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왜냐면 이 책 읽는 그 개수에만 집착을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 머리만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아는데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깔짝깔짝 거릴 수 있는 정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태수 씨.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쪽에 가까웠죠. 그러다가 내가 실제로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책 개수에 연연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보니까 미션 중에 제 책 또 읽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미션을 1주차에 읽으라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들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또 읽으라고 해서 읽으면서 다른 걸 발견하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적용시킬 때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까 뭐 매일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있고 산에도 매일 가가지고 5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500번씩 하는 것들 이 행동 패턴들이 다 지금 공통점이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본인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무식해 보이고 네. 제일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네. 한데 제일 탄탄한 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되게 지루한 연습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성공하기 딱 좋은 케이스네요.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죠. 거의 뭐 10명 중 9명은 싫어하지 않나요? 지루한 연습을? 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구나. 네. 같은 거를 해도 분명히 어제랑 다르거든요. 그 느낌이.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느껴지니까 그거를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의 위력을 알아서 그걸 좋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좀 반복해서 하는 게 저는 그냥 다양하게 접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관성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나서 일부러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좋아할 정도면 전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모르지만 알고 있는 그런 걸까요? 네. 뭐 이제 공기가 이제 떠다닌다라던가 이미 우리 주변에 이제 산소 공기가 뭐 존재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잘 고마움이 되는 걸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누구나 반복해서 매일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뭔가 네.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창의적으로도 변한다 심지어 네. 반복적인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남들이 다 아는 비밀인데 모르는 비밀이죠. 그래서 더 돋보이죠.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는 드러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짜 의미를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잘못 가치 없이 드러내는 것들. 이 사람들한테 별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데 중요하게 포장을 잘못하는 거죠. 시크릿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이상적으로 빠져버렸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던가 비전 보드를 그린다던가 그런 식의 가치로 포장할 거가 아니었죠. 그냥 책 한 권 뭐 13,000원짜리 책을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도록 해버려서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낳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의 역할들 아니면 저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냥 퍼뜨리는 거 이것만이 영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후대까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염두에 둘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가 무자본 창업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가치 없이 전달되는 것에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냥 돈 없이 먼저 선세일즈에서 팔면 돼. 이렇게 그냥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해서 전달되게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중에서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제가 따로 신경 쓰는 거나 이런 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서 제가 세련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생태계로서 갇혀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해가는 분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가치 있게 전달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엄청 보수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어쨌든 드러난 비밀이 제일 무서운 비밀이다. 부자들은 돈 버는 비밀을 다 안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제가 제일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부자들은 공기에 떠다니는 돈이 보인다. 그래서 원할 때 그 돈을 그냥 내 주머니 속으로 넣을 뿐이다.
그거를 제가 보험 영업할 때 뭐 정말로 그거를 어떻게 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이래서 이제 부자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속물처럼 생각하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속물처럼 생각하고 돈도 많은 게 있는 놈이 더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놀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럼 돈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부자들은 역시 뭐 도둑놈이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만 손해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냥 놀면서 계속해서 돈을 공기 중에서 추출해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돈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깔때기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런 비밀 아닌 비밀들을 접했던 게 지금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만약에 돈을 주면은 당신한테는 그 깔때기를 선물해 주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거리도 있고 근데 본인도 아마 그런 중요한 본질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그래.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성환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부딪혔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질을 파악하는데 정말 능수능란했다. 그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로 봤는데 3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업적으로 본인이 좀 성장한 이야기, 노하우, 그리고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